평이 오늘도 열렸고요. 계속해서 평이 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고가 왜 미뤄질까? 그러면 대통령 선고는 언제 나오는 걸까?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사안 아닙니까?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? 오늘 선고를 기대했었는데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네. 지금 3월 18일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이 있는데요. 2월 25일 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변론 종결하면서 3월 18일까지 변론 기일 다른 여타의 사건 안 잡았습니다. 맞아요. 집중 심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예.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8일 전에는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7일이 7일이나 유력하다? 뭐 아무리 늦으면 18일 오전 뭐 이런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. 같은 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?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18일 날 변론 기일이 오후 2시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마지노선이랄까요? 17일 아니면 18일 오전까지도 본다. 네. 17일 아니면 18일 오전. 자, 성춘 부장님. 예. 1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. 통상적으로 선고 이틀, 3일 전쯤에는 이제 공지를 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려면 오늘 정도에는 월요일 선고합니다라는 공지가 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17일 좀 아닐 것 같고 18일 화요일도 지금 이용호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박성재 법무장관이 변론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. 이날은 대통령 선고하기 어렵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모든 게 다 예측일 뿐이죠.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쟁점들이 대부분 분명하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. 아니면 최대한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을 하는 것이고요. 근데 지금 탄핵 선고가 지금 미뤄지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정해진 날짜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뭐 180일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을 뭐 최소한 며칠을 넘겨야 된다라든지 최종 변론기일부터 뭐 3주가 걸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뭔가 미뤄지고 있다라는 건 부적절하고 지금 숙고에 들어갔다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졸속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졸속으로 한다 하면 그럼 뭐 변론기일을 더 열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변론 시간을 더 줬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도 변론 재개를 요청할까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로 봤을 때 뭔가 변론 재개의 필요성, 변론이 더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최대한 본인이 변론할 수 있는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의 문제는 저는 헌재가 계속해서 뭔가 숙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전의 탄핵 심판 때와 분위기가 달리 여론이 좀 너무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력 있는 결과물을 써내기 위해서 뭔가 그 평의를 거치면서 최대한 문장 한 문장 어떻게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고문을 내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.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지금 날짜의 예측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. 그냥 헌재를 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면도 많은 언론들이 뭐 늦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제 야권에서 지난주 금요일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. 늦으면 이번 주는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긴 했습니다. 내란죄라는 아주 큰 그런 혐의에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변론 기일도 줄었고 또 증인들도 줄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번에 좀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기대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주 후반 정도가 유력하지 않겠느냐.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에 나왔으니까요. 21일 금요일쯤 아닐까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그것보다 더 늦게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. 탄핵 선고가요, 저는요, 일주일, 2주일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인데 판결이 언제 나올까? 근데 원래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보통 탄핵 판결을 낸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14일, 21일, 28일 이렇게 3번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옵션인데요. 그러면 높게 점쳐지는 게 21일 아니면 28일이거든요. 저는 28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워낙 국민적 대립이나 갈등 관계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국민들의 그런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
26일로 예고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의 결과를 좀 그게 지나간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. 자, 흥미로운 분석입니다. 흥미로운 전망이에요.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 금요일 21일 아니면 28일일 거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전망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26일에 있거든요. 그걸 지나서 28일쯤 선고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차 교수님. 네. 그 이유를 이제 사회적인 그런 통합, 네. 사회적인 분열을 고심해서 헌재가 이재명 대표 선고 다음에 할 거다. 동의하십니까?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동의 못하세요? 이준석 의원의 말 그대로 저는 뇌피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뇌피셜이다. 드는데요. 첫 번째 전제가 틀렸어요. 왜냐하면 두 번의 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날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건가 옥조인 것처럼 금요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거는 뭐 그동안 사례가 상당히 뭐 한 20개가 만약에 있었는데 그중에 한 18개가 금요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사례가 2개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흔치 있는 사항이 아니고,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헌법재판소가요, 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금요일날 선고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금요일날 선고해서 어떤 식으로도 양쪽이 다 또 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. 아니 뭐 파면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이 둘 중에 하나인데, 어쨌든 반대하는 쪽에서는 토요일, 일요일을 동원해서 총 걸기를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차라리 주중에 선고하는 것이 그 다음날 평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 광장의 열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금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. 예. 자, 두 번째,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탄핵, 그 선거법 2심 선고를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요, 이 1심의 형량이 유지되는, 소위 말해서 이 그러니까 참정권이 박탈되는 형을 그렇죠. 예상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만약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만약에 그 이 피선거권 박탈령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하는 상황이 되고,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나름대로 추측입니다만, 이 지금 28일 날 막 대통령 탄핵 인용되는 경우가 되면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있을까요?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선고 날짜를 정하는데 왜 다른 이 지금 정치인의 이 그 형사재판과 관련된 이 그 부분을,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부분을 염두에 둔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. 예, 윤기철 위원장님.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요, 자신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탄핵 선고보다 일찍 나온다. 이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?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전에 3월 예.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해야 된다,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3월 13일 이전이면은 이제 보궐선거하고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실제 4월 2일 날 치러질 보궐선거하고 뭐 선거비용 문제를 운운하면서 근데 이제 일찍 내야지만 사실 그로부터 2달 후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, 전 대표가 사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것 같고, 이미 이제 판결이 끝났는데 그 발표 시점만 저렇게 조율하고 있다, 뭐 이런 취지의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라서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만약에 이전과 달리 4월 18일 이전에는 사실 기한이 뭐 제한적인 게 없어요.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기각이 5였잖아요. 뒤에 알려진 거 보니까 기각이 5고 인용이 3이고 각하가 하나였어요. 근데 그냥 해버렸거든요. 그때는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있었기 때문에. 예.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이정미 주심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이기 때문에 3월 1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했던 것이고,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만약에 본인들 의견이 정해졌다면, 또는 뭐 재판관 9분 전체가 나는 변동의 여지가 없고, 또는 판결에 바로 돌입해도 될 정도의 뭔가 수기 절차 끝났다, 이런 거라면 자고우변할 게 없죠. 그냥 하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결론이 난 상태에서 시점만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저는 관점은 아직은 안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, 예. 그만큼 경론 중이다.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사실은 이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있고, 그다음 포고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,
중앙선관위에 군이 들어간 것이 이게 과연 중대한 위법인지 여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판관들끼리 격론이 없을 것 같아요. 나머지 이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았는지 여부, 막으려는 시도를 했는지 여부,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관련돼서 두 가지 관련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증거가 오염됐다는 이런 소리들이 많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부분 확정과 관련돼서 사실은 격론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점을 정치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관점은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는가. 예.